안녕하세요. 네. 격렬하게 환호해줘서 고마워요. 네. 안녕하세요. 대도서관입니다. 김래원, 유연석, 주원.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잘생겨서 나랑 닮았다. 이런 거 없나요? 그런 거 없고. 좋아요. 그러면 힌트를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교, 서현진, 박신혜. 뭡니까? 이뻐요. 혹시 DJ 디즈는 알아요? D-O-C-T-O-R. 닥터. 닥터. 야, 맞습니다. 의학 드라마로 의사를 배운 우리에게 오늘 이분께서 잡쇼 스튜디오로 나와주셨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선택한 의사. 암세포 잡는 방사선 종양외과 전문의 장원일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의 잠 멘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 장원일입니다. 자, 그럼 앉아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가 선택한 의사로도 피해갈 수 없는 시간이죠. 의사 장원일, 그는 누구인가? 지금으로부터 38년 전 태양계의 세 번째 푸른 행성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한 소년이 태어났으니 그의 이름은 바로 장원일. 처음 시작이 약간 위인전처럼 시작하네요. 네, 작가님이. 네. 어릴 적부터 우주를 좋아했던 그 소년은 과학고에 진학. 그렇게 해서 우주 물리학자의 꿈을 키우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의대에 가셨습니다. 왜 가셨어요, 의대에 갑자기? 한 명도 안 빠지지 않고도 전부 의대를 가라고 했어요. 의대, 이렇게 이제 그럴까 이렇게 가셨군요. 예. 네. 자, 예과 2년, 본과 4년, 총 6년 과정의 의과대학을 마치고요. 의사면허를 취득한 장원일. 환자의 생명을 우선으로 하라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선서합니다. 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이렇게 하신 거죠. 다시 들어보니 굉장히 네. 큰 포부를 가지고 있는 선서 내용이네요. 지금 약간 초심을 잃으셔서. 네. 농담입니다.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레지던트 4년을 마치고 전문의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총 11년. 와, 11년이나 걸리나요, 원래 이렇게? 대부분 과에서는 네.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나서도 네. 보통 2년 정도 펠로우라는 네. 형태로 이렇게 연구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럼 11년에다가 2년 더하면 총 13년. 이건 뭐 의사 한 번 데려다가 늙게 생겼습니다. 아무튼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전문의로 근무하며 방사선 치료를 통해 절망의 끝에 선 암 환자 살리기에 여념이 없던 어느 날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방사선 전문가 과정을 개설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의사가 된 소녀는 또다시 우주에 대한 꿈을 키우게 됩니다. 첫 해에 미끄러지고 아니 이게 웬일인가요? 두 번째 도전 끝에 합격하고 맙니다. 그래서 나사에 다녀오셨어요. 우주선 타셨나요? 보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나요? 네. 우주선은? 네. 한국인 최초로 미국의 독점 무대인 나사 방사선 전문가 과정에 선발된 의사 장원일. 미국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에서 열린 2016 나사 스페이스 레디에이션 서머스쿨에 참가해 연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우주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대한민국 우주기술 개발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그가 있기에 다가오는 우주시대. 지구보다 100배 많은 우주 방사선이 쏟아지는 화성으로 이사갈 날이 손꼽아 기다려집니다. 박수 주십시오. 네. 한국인 최초로 나사 우주 방사선 전문가 과정에 선발이 되셨어요. 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 거예요? 나사가 2030년까지 네. 화성으로 유인 탐사선을 보낸다. 네네네. 이 목표를 가지고 꼭 연구를 해야만 되는 테마들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우주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데 네. 우주 방사선이란 게 지구에서 보는 것과 다른 종류인 거죠. 그리고 훨씬 강한 건가요? 예, 훨씬 더 강하고 네. 양도 지구에서보다 100배 이상의 양이 노출이 되는데 방사선에 노출되면 네.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사람도 우주에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실제로. 실제로는. 예, 그걸 연구하고자 하는 네. 이제 프로그램인 거예요. 시험이 어렵나 봐요?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없어요? 제출하는 서류가 네. 자기소개서 네. 그리고 뭐 수행 계획서라고 어떠한 연구를 앞으로 하겠다. 내가 오히려 연구할 거를 어떤 걸 하겠다라고 내는 거군요, 그냥. 네, 그리고 추천서 네. 딱 3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고 경쟁률이 어마어마한 거죠. 경쟁률은 보통 3대1 정도 되거든요. 우주 기술에서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그렇죠. 나라여서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이고 네. 매년 15명 정도가 15명. 선발이 돼요. 네. 거기서 미국인이 4분의 3을 뽑아요. 자국민들. 자국민을 그리고- 4분의 3을 뽑아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국제우주정거장 네. 협력 파트너 나라 중에 뽑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국제우주정거장 파트너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운이 좋게 뽑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볼 때 운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 가는 곳이 아니래요. 물리학자분들이라든지 다 맞죠? 다 물리학자분들이 네. 가는 거. 의사 선생님으로서 거의 최초로 가셨다고. 의사로 간 거는 제가 처음이고요. 전체 세계 최초. 이 프로그램이 2005년부터 네. 이제 12년째 네. 하고 있는데 이제 물리학 전공과 이제 생물학 전공 네. 하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참여를 해왔는데요. 의사가 참여를 했다니까 그분들도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why? why doctor? 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사라는 곳에 실질적으로 우주와 관련된 대부분의 지식은 네. 모든 모아져 있는 네.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이어서 경험을 해보고자 많은 도움이 하는, 됐나요, 정말? 저 스스로 그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네.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영어를 엄청 잘하시나 봐요, 진짜. 그렇죠.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네. 이게 왜냐면 이건 생활 영어 수준이 아니죠. 이거는 그죠? 완전히 진짜 전문 영어 수준인데 전문 영어. 저는 네. 전문 용어가 더 편해요. 더 편하세요. 의학 용어가 전문 용어, 네. 학회나 세미나 이런 용어가 편하고요. 네. 저는 오히려 생활 영어가 더 약해요. 그 농담이나 생활 네. 영어 그거 익히느라고 되게 처음에 좀 고생을 했어요. 주변에 뭐 지인분들이나 친구분들이 아니면 뭐 가족분들께서 나사 간다니까 뭐 우주선 사진 좀 찍어와라, 우주복 입은 사진 갖고 와라, 뭐 이렇게 하셨을 텐데 뭐 그러지 않던가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실제 우주선을 타보지는 못했어요. 네. 우주복도 입어보신 적 없고요. 예, 우주복도 입어본 적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주복 입으시고 우주선 탄 장원일 선생님의 모습을 합성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의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좀 거쳐야 됩니까? 의대를 들어가야 되고 네. 의대를 들어가는 방법은 고등학교에서 바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대학을 들어오고 나서 이제 2년을 마치고 편입을 하여 본과 과정으로 가는 방법도 있고 편입할 수도 있군요. 예. 네. 그리고 대학 4년을 졸업하고 나서 의학 전문 대학원으로 네. 이제 본과 과정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의대를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에서 의사 면허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야, 이제 네. 그걸 따야지만 이제 네. 그러면 이제 전공인가요? 전문인가요? 의사 면허 시험을 통과한 의사는 네. 일반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일반이. 전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의 의사. 그럼 그 상태로 인턴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예, 필수적이지는 않은데요. 네. 실제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개업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대부분은 이제 더 전공을 정해서 공부를 하고자 네. 인턴 과정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개업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개업했다고 아무도 오지 않는군요. 실력이 없을 수 있어서. 네, 그죠. 아무 경험도 없고 네. 실력도 없으니까. 책으로만 배운 의료. 책으로 배운 의료로 그렇게 되는 거군요. 인턴으로 들어가서 또 1년 정도를 하고 거기서 네. 또 이제 전공이라고 불리는 레지던트 과정을 또 가야 네. 되고 또 아까 전에 쭉 말한 것처럼 마지막에 펠로우까지 해서 한 13년 정도가 걸려버리는군요. 레지던트가 끝나면서 전문의를 따게 되고요. 네. 전문의 상태에서 네. 더 수련을 받는 상태가 펠로우라고 할까요? 정말 뭔가 굉장히 먼 고난의 길이네요. 의학 공부하시면서 뭐 어떤 점이 좀 어려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도저히 다 외우지 못할 정도의 양을 외우라고 해요. 네. 그러고 시험을 치죠. 의대생들은 정말 공부할 때 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거를 외우고 네. 금방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음 거를 또 외우고 네.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나요? 이게 공부의 방법인데요.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네.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도 이제 기억 기억에 속에 남아 있게 돼요. 저는
암기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냥 네. 소위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다 외워라 이런 걸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 적성에서는 조금 힘들었어요. 네. 공부하는 과정은요. 이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차트 보니까 네. 영어 비스무리한 걸로 영어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 필기체 같은 걸로 이렇게 샥 써서 못 알아보겠던데. 저도 뭐 가끔씩 네. 제가 손으로 쓴 차트는 저도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거의 지금은 전자의무기록으로 다 네. 컴퓨터로 이제 입력을 하는데 네. 손으로 쓸 때는 난감한 일들이 가끔 있어요. 영어에서 출발을 했지만은 네. 자기만의 언어를 보통 만들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약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네네네. 그래서 그 약어가 익숙치 않으면은 읽고 해석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종종 발생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드라마만 보면 그 인턴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진짜 뭐 그런 고생도, 그런 생고생이 없는 것 같던데, 뭐 거의 잠도 못 자는 것 같고, 그냥 거기서 그냥 병원에 살더라고요, 그냥. 근데 뭐 실제로 인턴 때가 그렇게 힘든가요? 내과, 네.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응급실 뭐 이런 과들을 순환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네. 잠을 못 자고 24시간을 근무를 했는데 다음날 쉬는 게 아니에요. 다음날 또 똑같이 일해야 돼요. 그런 게 이제 이틀에 한 번씩 반복이 되는 거죠. 네. 그 와중에 또 공부하고 다가올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네. 그 인턴 1년간의 모습은 드라마 되게 비슷해요. 아, 진짜 비슷해요. 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 푸른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그렇게 1년을 딱 버티면 네. 레지던트가 되는 건가요? 100% 되는 건가요? 아니 아, 그거 아니에요. 네. 이제 시험에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각 병원별로 전공 과목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네. 거기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야지 전공의 과정을 레지던트 과정을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상대 평가거든요. 네. 5명을 뽑는다 하면 그 과를 하고 싶은 사람이 6명이다 하면 네. 무조건 1명은 떨어져야 되죠. 여기서 한번 저희들은 큰 입시를 다시 맞이하게 돼요. 두 번째 입시네요, 정말. 네. 아, 과도 그러면 진짜 지원도 잘해야겠네요. 왜냐면은 뭔가 그때그때 시대마다 또 트렌드인 또 전공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네. 곳은 또 진짜 지원자들이 많이 몰리거나 아니면은 진짜 경쟁률이 세겠네요. 제가 전공의를 시작했던 게 네. 이미 10년이 넘었지만은 네. 그 당시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인기 있는 과들이 있었어요. 어떤 건지 혹시 네. 알 수 있을까요? 이용과 관련된 부분들, 피부과, 네. 안과, 성형외과 성형외과, 네. 이 세 개가 정말 인기가 좋았어요. 그때는요. 그 전공 과목들이 너무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네. 지금은 인기가 완전히 다 떨어졌어요. 지금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자기 시간이 조금 더 있는 곳, 당직 근무가 적은 곳 이런 쪽이 더 인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네. 뭐 정신과나 재활의학과나 영상의학과 이런 데가 인기가 더 좋아지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점점 더 이제 어떤 특정과가 인기 있다는 형태는 없고요. 네. 개인의 정말 취향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네. 특별히 선생님께서는 네. 방사선 종양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방사선 종양학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암 치료를 담당하는 이제 의사로서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네. 다른 과와 너무 다르게 물리와 생물 기초과학 쪽에 대한 연구와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 네. 곳이었거든요. 아, 그러네요, 정말. 의사분들은요,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저 대도서관이 직접 방사선 종양학과 장원일 과장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녀 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하게. 보시죠.